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요새 근황이 좀 어떠십니까? 요즘 그냥 뭐 집에서 자발적인 자가 격리하고 있죠. 아,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학원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네, 정말 오랜만에 나오네요. 오늘 블루키 TV 주제가 뭐죠, 원장님? 오늘은 SAT1에 대해서 질문도 많고 저희 상담도 좀 많이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네, 어머니 진짜 그 학부모들이 궁금해하고 학생들도 지금도 해야 되는지 몰라야 되는지 그런 질문인데 네. SAT1 계속 해야 되나요? 사실 정답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SAT를 이건 굉장히 과거에 뭐 벌써 몇 년째 제가 이제 블루키 TV라든지 그 전에 팟캐스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AT1이라는 시험은 굳이 긴 기간 많은 재화와 시간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무슨 얘기냐면 SAT는 정상적인 어떤 이런 우리가 학습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양호한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책들을 읽고 정상적인 노출을 했다면 그리 어려운 시험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이 너무나도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SAT가 매우 어렵고 고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그래서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SAT를 제가 준비해야 되나요가 아니고 사실은 정말 중요한 질문은 아니 왜 지금까지 SAT가 준비가 당연히 안 됐을까요?예요. 학원 안 다녔어도.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책들을 교재 말고 학교에서 하는 교재 말고 내가 정상적인 책들 읽고 정상적으로 가끔 뭐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영어로라도 기사를 읽어보고 진짜 한 뭐 10분, 5분만 화장실 앉았을 때라도 본다면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97, 8%? 진짜 마음 같아서 99.9라고 하고 싶은데 97, 8%의 학생들은 일주일은 관두고 한 달에 자발적으로 기사 한 건을 읽지 않을 거예요. 책은 기대도 안 해요. 저는 책은 오히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추천하진 않아요. 당연히 읽어야 되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 비만이라서 그러는데 지방흡입하는 게 필요한가요? 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질문은 지방흡입을 하거나 아니면 위 절제술을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매일 산책하고 폭식이나 과식을 안 하고 규칙적인 생활하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삶에 매일 피자랑 치킨을 1인 2닭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나서 3년 동안 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했더니 너무 살이 쪄가지고 집에서 방문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된다. 그래서 지방 절제술을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먹으면은 나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그 언어적인 혹은 어떤 지식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많은 어머님들, 그리고 특히 아버님들이 그걸 굉장히 믿으시는데 우리 애는 오히려 한국말을 못한다. 영어를 더 잘하고 내가 한국말을 못 알았는데 무슨 소리냐 영어를 못한다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편협한 그 이해고 어떻게 보면은 언어를 잘한다는 것과 그 언어로서 학문적인 어떤 깊이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 문제거든요. 단적인 예로 왜 우리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20년, 30년 동안 슈퍼에서 이제 생활하신 분들은 고객들이 와가지고 영어로 하는 거 다 이해하고 다 얘기를 해요. 발음도 나름 괜찮게 굉장히.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설이라든지 아니면 SAT 나오는 지문 같은 걸 읽고 주고 이제 읽어보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거는 단순히 그래서 언어적인 능력이 아니고 언어 지식적인 그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른 산업 예를 들어서 평생 농사를 지신 분한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신 분한테 예를 들어서 논문에
초록 같은 거, 첫 번째 그런 시놉시스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드리면 소리내서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면 난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언어적으로는 모국어 수준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생산적인 방법으로 그 지식을 습득해서 내가 내재화해서 다시 외재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는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7, 8%의 학생들은 그 단계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고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에 어느 걸 하든지 SAT는 준비가 돼요. 다만 하나는 굉장히 쉽고 느리지만 쉽고 굉장히 저렴하고 고통스럽지도 않아요. 또 하나는 굉장히 비싸고 짧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비싸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제가 불키TV에서 정말 한 20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다양한 노출을 해주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9학년에서 10학년 갈 때, 아니 10학년, 11학년 갈 때 특히 아니면 11학년 심지어는 12학년 갈 때 그런 때에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나름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어렵게 배우니까는 힘들고 학생들이 이렇게 단기간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영어 못해. 난 도저히 SAT는 안 되겠어요. SAT는 너무 어려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SAT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정상적이라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냐. 제가 보기엔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이런 제가 말하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기사 한두 개씩 읽을 정도 화장실에 있을 때만이라도 읽을 정도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리딩, 라이팅 합쳐서 한 1,300~400점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냥 전혀 안 하고도. 물론 미국 학생들의 평균은 1,000점 정도가 조금 넘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수준이 낮은 거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미국에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으니까 뭐 아예 그냥 한국 저기 어디 뭐 저 우도 제주도 우도에 사는 애들만큼이나 영어에 접하지 않은 애들도 많아요.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살지만 영어보다는 뭐 스페인어나 이런 게 더 편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다 포함해서 1,000점 조금 넘으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1,200 후반이나 300 초중반 정도는 적어도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야 돼요. SAT 나는 한 번도 준비 안 했어도. 근데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질문 혹은 이 불키TV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그냥 4년제, 미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들은 시험 안 보고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은 정말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냥 안 보고 갈 수 있어요. GPA랑 그냥 원서 쓰면 그냥 합격. 심지어 그런 데는 원서비도 싸고 롤링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지원하면 그냥 바로 연락 줘요. 합격, 불합격. 대부분 합격하죠. 그런 데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불키TV를 보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름 좋은 학교를 가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잘 보게 돼요. 그게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높여가지고 최대한 내가 갈 수 있는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왜냐면 가서 열심히 하면 또 졸업은 할 수 있으니까 졸업을 못 한다는 거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성실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결국엔 SAT를 처음 질문을 돌아가자면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돼요. 다만 내가 굳이 학원을 다녀서 SAT를 하지 않을 만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었죠. 아까 길고 저렴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3년 동안 그냥 하루에 저녁 먹고 나서 그냥 산책 40분 이거랑 마찬가지 비유하자면 그게 안 되면 이제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막 1시간에 5만 원짜리 PT 매일 붙이는 거예요. 그죠? 뭐 트레이너 붙어가지고 이거 벤치프레스 이거 뭐 3번만 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후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는 뭐 이제 의료적인 도움을 받듯이 하는 것처럼. 그럼 일부 뭐 어디 학원에서는 영어 점수는 A고 근데 SAT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학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 교육 자체가 어차피 창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뭐 질문해서 토익 학생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발표를 하게 됐을 때 그 발표에 대해서 선생님이 항상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법이라든지 뭐 비판이라든지 그거를 평가 안 하고 엑설런트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SAT 시험의 부적합하다라고 준비가 안 되는데도 학교에서 막 일을 그쵸, 맞는다.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고 뭐 나름 굉장히 올바른 판단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고등학교에서 받는 성적이 이 학생의 언어적인 혹은 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그건 대학교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그런 그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시스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 대부분이 그냥 아주 평균 이하의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 결과를 가져오는 자발적인 소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소수에 의해서 혁신들이 일어나고 기업들이 생기고 하는 거지. 일반 대중의 지적인 능력이라는 교육 수준을 보면 미국은 저는 늘 생각했던 게 굉장히 매우 심각하게 평균 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네. 뭐 그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하고 대해 보면은 굉장히 낮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너무 혐오적인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편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 미국에서 뭐 90년대 초반에 가서 최근까지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보는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뭐 성공한 이런 교육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좀 딴 얘기이기도 하지만 과학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과학에서 동물들이 뭐 이렇게 형질이 바뀌는 그런 변화는 그 평균이 바뀌려면 일반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섬에 사는 뭐 그 무스의 뭐 평균 이 그 대퇴골 뼈의 길이가 변화하려면 평균적인 길이가 변화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하려면 극단적인 어떤 익스트림에 맞춘다는 거예요. 에볼루션은 항상 익스트림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뭐 춥거나 하면은 뭐 털 길이가 조금 변하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보면은 극단적인 것은 좋아요.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상위 몇 프로, 1%, 뭐 0.1%들이 사실은 모든 기업적인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고 또 미국은 또 다른 게 지금 출산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민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이민은 출산은 어떤 애가 태어날지 모르지만 이민은 스크리닝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의사 아니면 뭐 고등교육 받은 사람, 뭐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만 스크리닝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변화를 좋게 가져오는 것뿐이지 자체의 교육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좋은 인재를 배출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저는 그렇게 보고. 뭐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교육 고등학교 특히 과정에서 A를 받는 것과 고등학교에서 원래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을 충족했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당연히 안 된다고 그냥 치고 그럼 사립고등학교 아니면은 뭐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한국에서 아니면은 뭐 동남아든지 어디가 됐든 거기서 다니면서 4.0을 맞는다는 것이 이 학생이 학구적으로 지적으로 특히 그 지적으로 하는 얘기를 아니면 지적인 호기심적인 면에서 굉장히 바이브런트 하느냐 생명력이 있느냐 그거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feed your brain 내 뇌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내가 굉장히 매일매일 어떤 막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나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나의 계획을 세우고 나는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런 거를 해서 그 전에 이런 것까지 내가 갈 거야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세우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SAT에서도 그게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SAT는 굉장히 기본적인 고등학교에서 나름 기대치에서 한 70% 정도만 되면은 잘 볼 수 있는 게 SAT예요. 실제 그 지문들을 보면 지문 5개지만 지문들을 보면은 딱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책들 제가 보는 이런 책들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에요. 심지어 뭐냐면 딱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잡지에 그 에디토리얼이나 아니면 그 컬럼들 수준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한 7, 8년 전부터 왜 그거 팀장님 아시죠? 그 이렇게 잡지에서 한 페이지짜리 해가지고 제본해서 줬잖아요. 그 다른 학원들은 그 잡지들까지도 이제 따라하더라고요. 다 아세요? 학생이 얘기해줬는데 그 잡지까지 똑같이 이제 추천해줘요. 뭐 그게 저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그거에서 불만은 없는데 그 다른 학원들 관계자분들이 혹시 이걸 보시면 조금 톡이라도 한번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드릴 테니까 더 많이 좋은 학생들을 이제 교육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이제 에디토리얼이라든지 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원에서 똑같이 그거를 해요.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 너무 재밌는데 아무튼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대학생의 수준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대학생의 수준, 미국 대학교에서 읽을 만한 책들이라고 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뭐에 가깝냐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토플 지문이나 GRE 테스트, 대학원 갈 때 보는 그런 시험 정도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SAT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그조차도 그 시간 안에 지문을 다 읽다가 끝나거든요, 애들이. 다 못 끝낸 애들도 많아요, 시간이 부족한 애들이. 그거는 다 심대하게 지금 어떤 부분이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때 그냥 학교 끝나고 농구해가지고 바시티 하고 주말에 저기 원정 경기 뛰고 그다음에 과제하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컨설팅을 하는데 컨설팅에서 핵심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나름 열심히 생각했다 하지만 저희가 프로페셔널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방치된 아이예요. 그런 것을 막아야 돼. 막아야 되고 그것을 막게 된다면 그렇게 방치되지 않는다면 SAT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가 없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잠깐은 해야겠지. 뭐 한 달이라도 해야겠죠. 왜냐면 어떤 시험인지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SAT 시험 보기도 힘들어졌을 뿐더러 미국의 이슈도 있고 있어서 UC 계열은 이제 SAT를 필수가 아니다, 옵션이다. 그리고 다른 학교도 그런데 그러면 SAT1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운 게 그럼 굳이 이거를 시험을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그렇죠. 안 봐도 돼요. UC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SAT나 스탠다라이즈 테스트를 이런 그 통일된 어떤 시험 제도를 아예 다 없앤다고 해요. 25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그거는 뭐 다 이미 작년인가에 나왔던 얘기고 또 뭐 NYU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옵셔널이었어요. 재밌는 거는 저나 대학교들이 딱 이거라고 봐요. 변화하고 오픈된 시스템으로 간다는 이미지는 주고 싶은데 자기 먼저 기득권을 내놓고 싶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애들을 무조건 지금 유치 경쟁이니까 좋은 학생들을 모아서 얘네들이 빨리 대학교를 졸업 안 하고 중퇴를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한 뭐 1조 자수성가내가 돼가지고 빨리 학비에 한 10배, 100배, 1000배를 도네이트 해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데 변화의 모습은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기엔 딱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자신이 예를 들어서 하버드가 다른 데 다 SAT 봤는데 우리는 그냥 SAT 다 금지 하면 돼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게 먼저. UC도 보면은 핵심은 SAT나 ACT를 보지 않겠다. 물론 안 받는데요. 25년부터. 근데 재밌는 거는 자기만의 자체 시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스크리닝은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옵셔널로 하면은 공부 잘하는 애가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합격할 확률이 높은 애가 바보 같은 질문인 게 그 확률이 높은 아이가 옵션이니까 나는 SAT 보면은 뭐 만점에 가깝겠지만 일부러 안 내야지 라는 애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보면 돼요. 없죠. 그럼 결국에는 생색을 내서 SAT 옵셔널이야. 우리는 테스트에 뭐 이렇게 얽매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결국에 합격하는 뛰어난 학생들은 다 내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거기 합격할 아이들은 이게 껌이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브하게 SAT 옵셔널이네? 야, SAT 이제 아예 안 봐도 돼. 학원도 가지 마. 우리 저기 컨설팅에서 인턴이나 하자. 주구장창 여름 내내. 뭐 페이퍼 같은 거 써가지고 어디 전회를 하나 내자. 물론 그 자체는 당연히 좋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희 컨설팅한테 그걸 이제 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SAT를 배제하고 해야 되는 즉 그 zero sum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교육 과정은 왜 그 무슨 영화였죠? 그 인터스텔라가 아니고 뭐냐 그 Arrival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컨택트라고 최근에 개봉이 됐었는데 넷플릭스에 한번 떴을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듯이 이런 것은 non-zero sum 게임이에요. non-zero sum 게임. 즉 이것을 하면 이것을 다 sacrifice 해야 되고 아니면 이것을 하면 이건 다 못해가 아니고 둘 다 하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SAT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3, 4주만 가서 팀만 좀 받고 이렇게 팀만 받고 이렇게 좀 가이드 받고 피드백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끝내버려야지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못하니까 SAT를 결국엔 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학원에서 학생들 유치하려고 일부 겁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팀장님도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지금 수능을 보면 뭐 만점에 가깝게 나온다.
근데 팀장님이 지원을 하는 학교가 그거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라고 하면은 나는 만점에 가깝게 나오는데 안 내야지? 라고 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학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아무리 옵션으로 걸고 전혀 이거 안 내도 불이익 없다라고 해도 애들은 다 낼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학생들을 고르는데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대학교는 분명히 그걸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순하게 발표된 그 문구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문구를 왜 꼭 이렇게 할까를 행간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뭐 SAT를 안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를 잘 볼 아이들은 당연히 보니까. 문제는 내가 봐도 SAT를 잘 볼 자신이 없는 그런 실력을 가진 아이다라면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걸 봐서 예를 들어 점수가 막 1200점이 나온다. 그럼 이걸 내는 게 좋으냐 안 내는 게 이러면 이제 그건 이제 또 따져봐야 돼요. 그 학생이 그거 말고 더 다른 것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앞설 수 있느냐. 이제 컨설팅적인 접근법에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근데 애당초 SAT를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대학교가 이걸 옵션으로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금 별개의 주제일 수도 있어요. 약간 케이스가 다를 수도 있어요. 제 돌발 질문인데 네. 컬리지 모든 게 보드가 돌발 질문. 컬리지 보드가 네. SAT2는 어차피 취소를 한 거고 근데 솔직히 SAT2는 준비할 게 많아서 그렇죠. 이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타산이 안 맞아서 SAT2는 이렇게 된 거고 SAT1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컬리지 보드가 그걸 포기할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혈주부는 절대 포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기득권과 그렇죠. 네.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비기득권과의 어떤 이런 갈등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AT2는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사실은 이 타산이 안 맞아요. 그 프락터를 하는 사람 돈 주고 나면 솔직히 아무것도 없고 SAT2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서브젝트가 심지어 언어까지 있으니까 막 아랍어 이런 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어도 마찬가지인데 응시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또 따로 해야 되고 문제도 만들어야 되고 출제는 또 컬리지 보드가 안 하죠. ETS가 하잖아요. 그러면 ETS도 외주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사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녹음까지 해야 되죠. 또 그 채점하는 사람도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SAT2는 그렇게 갈 것 같고 제가 이거는 사실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SAT2가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왜냐면은 제가 예로 든 게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SAT2가 사실 메인이었어요. 그때는 AP가 거의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칼리지 카운슬러가 앞에 나와가지고 5월 달에 이제 이런 시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대학교에 크레딧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면 니네 돈 세이브하는 거다는 것을 전체 모임할 때 샤프를 할 때 나와서 얘기한 기억이 나요. 그 미스터 조록이라고 그분이 얘기한 기억이 나요. 그만큼 AP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일반적인 괜찮은 대학교들은 다 SAT2 3개를 require 했었어요. 하나는 English Writing 그게 지금 이제 SAT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ath 보통 2C를 봤어요. 저는 2C를 봤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네 알아서 골라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피직스를 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점점 더 이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2개. SAT2 2개 제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옵셔널. 진작에 옵셔널 가는 학교들 많이 한 10년 전부터 SAT2를 내도 돼 안 내도 되고 왜 그러냐면 이미 그거 말고도 학생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대표적인 게 AP. 혹은 고등학교에서 AP 트랙. 아니 매그넷 학교들, 사이언스 학교들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굳이 옛날처럼 정말로 정보화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고 평가가 정말 힘든 학교의 비교조차도 잘 모르는 진짜 오지에서 막 오는데 이 학교가 있는 학교인지 없는 학교인지도 검증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스탠다라이즈 테스트의 중요성이 매우 컸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심지어 그리고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나는 쟤네들하고 굉장히 달라요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SAT2의 비중은 줄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언제나 얘기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그러면 아이들을 평가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평가는 더 잔인하고 더 어렵게 바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SAT2의 형태를 아닐 뿐이에요. 사실은 그거의 연장선으로 얘기하면 SAT1도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SAT1이 학생의 어떤 엄청난 지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고등학생의 평범한 그런 수준을 검증하는
시험인 거기 때문에 SAT1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시험이라고 봐요. 굉장히 부적절보다는 부족한 시험이라고 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게 맞는데 그러면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무엇으로나 생긴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SAT라는 이것에 집착할 건 아니지만 학생을 항상 이 나름 객관적인 비교를 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는 대학교는 절대 놓지 않아요. 왜? 그것이 나의 밥줄이니까. 대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 가지 않는 이런 막 촉망받는 미래 대박 하나 터질 만한 애들을 고르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몇만 명의 지원자 중에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가 형태가 바뀔 뿐이지 평가는 바뀌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SAT 부정입학,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봤는데 스캔들 미국에서 얘기했죠. 그때 보니까 SAT 자체가 원래 평등하기 위해서 만든 스탠다이즈 테스트인데 워낙 이제 거기 미국 내에서도 사교육이 많고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린 사람이 많은데 이제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못해서 이제 SAT 진입장벽이 불평등해서 이게 없어지고 이제 GPA나 뭐 다른 과외 활동으로만 돼서 이제 정말 이제 대학이 학생을 선출한다. 그렇죠. 그게 옳은데 옳은 것과 그렇게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또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재밌는 게 그 저스티스라는 그 마이클 샌더 교수가 얘기한 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나의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데 능력주의가 과연 옳으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수가 얘기하는 게 심지어는 하버드에 어느 정도 이상만 되면 너무 막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니까 어느 정도만 되면 학생 풀을 만들어서 여기서 랜덤으로 뽑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 SAT가 참 비참한 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준의 어떤 뭐 아니면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혹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시스템으로 개발이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막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갈리고 뭐 이렇게 되는 쪽으로 되니까 부정이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SAT라는 형태는 없애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SAT로 나눌 게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만 되면 GPA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성실하고 뭐 굉장히 촉망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학생이 한 반 정도를 뭐 탈락시키고 반 정도에서 랜덤으로 골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이거는 이제 좀 더 거대한 담론이긴 하지만 나의 어떤 이런 메리토크라시, 나의 능력주의를 과신하거나 신봉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SAT를 만점 맞는 것이 과연 그게 전적으로 나의 능력인가?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죠. 뭐 운동선수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들 뭐 장한나의 첼로 굉장히 대학교 때 좋아했던 그 첼리스트인데 그 첼리스트가 엄청난 탤런트가 있고 이제 굉장히 피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됐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100%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나?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그 교수가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재밌어요. 실제로 마이클 샌더 교수가. 그거 한번 여러분들도 그것도 한번 우리 블루키북스에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과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 탤런트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능력 아니면 어떤 나의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그거는 뭐 내가 이 땅을 10년 전에 샀는데 이게 지금 막 폭등해 가지고 가격이 올랐는데 그건 다 오롯이 내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무슨 저희 이상한 아무 사람도 안 오는데 땅을 사는데 100배가 오를 수는 없잖아요. 거기가 운이라기보다는 네. 거기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개발이 되고 정부에서 거기 길을 내고 고속도로를 내고 거기를 뭐 단지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게 땅값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발한 것은 나의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 학원이 있는 신사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렌트동이 비싸고. 네. 근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이 건물주 능력 때문에 이렇게 비싸진 거냐?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에 관공서들이 강제로 이주되고 길을 더 닦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대형 무슨 개발을 국가에서 이제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된 거잖아요. 강남역부터 뭐 설릉 뭐 이런 데가.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허상에 가까우냐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SAT랑은 조금 더 다른 얘기긴 한데 한번 이런 얘기도 자유롭게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론을 내자면 SAT1 대학에서 뭐 옵션이라고 하긴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맞춰서
공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다고 봐야죠. 그쵸. 네, 죄송합니다. 수요가 많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차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맞다가 맞나요? 그렇죠. 하는 게 맞다라기보다는 SAT를 분명히 잘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쵸.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슬프게도. 네. 저는 솔직히 이거 SAT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업계가 아예 다 불필요하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고 봐요. 제가 당장 할 게 없더라도 뭐 이거 아니면 죽을 건 아니에요. 상당히 위험한. 아니,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꼭 이 업태는 아니어도 좋으니까. 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SAT에 대한 과신, 신화, 신격화 아니면은 뭐 굉장히 어떤 맹신 혹은 어떤 과투자도 굉장히 금물이다라는 얘기를 전 하고 싶고 필요하고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SAT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교들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더 초이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 요즘 보면 이 단적인 예로 요즘에 이제 뭐 학생들 보면은 막 남학생들도 막 키 크고 다 멋있어요. 다 연예인 같아. 우리 학생들 보면은 잘생겼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나중에 배우자를 골 때 배우자가 나는 요즘에 평균적으로 다 잘생겨졌으니까 나 눈 감고 아무나 고를래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내 스타일에 맞고 더 멋있어 보이고 애정이 가는 사람을 사귀고 싶어 할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학교도. 학생들이 다 전체적으로 똑똑한 애들이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이제 분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이쁜 여자한테 물어보면 저는 외모 안 본다고. 안 본다고. 결국은 이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네, 대학교 똑같은 거예요. SAT 도 난 뭐 SAT 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우리 그거 말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기 때문에 뭐 리더십 있고 봉사성 있고 뭐 이러면 우린 다. 근데 결국에는 학교 간 애들을 보면은 제가 어제 저녁에 찾아보니까 아이비리그의 평균적인 탑 25%타일이 1580점이에요. 지금도 네. 작년에 1580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걔네들은 옵션 했는데 왜 냈을까요? 왜냐면 거기 붙을 만한 애들은 다 그 정도 맞는 거예요. 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것 때문에 한다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불필요한 논쟁일 수 있어요. 오히려 뭘 해야 되냐면 나는 왜 그냥 크게 어렵지 않게 준비해도 왜 그 점수가 안 나올까를 고민해야 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정상적으로 왜 안 했냐. 정상인 도움닫기를 했으면 이건 굉장히 쉬웠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비유하자면 너무 많으니까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블루키 카카오톡에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진짜 한 근무일 기준으로 한 12시간 안에 답을 드리고 만약에 카카오톡 안 한다 그러면은 저희 유튜브에 댓글로 하시면 팀장님이나 제가 보고서는 바로 댓글을 또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좀 저희가 원래 했던 것보다 좀 소통이 좀 요즘에 좀 적어지는데 저희가 좀 많이 찍질 않았죠. 요즘에 좀 쉬느라고. 근데 해주시면 언제든지 혹은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녹화할 때 또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저희 광고 하나 있네요. 네네. 지금 이게 저희가 4월 6일 이제 첫째 주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주제 주인가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4월 15일 날 저희가 그 설명회가 있죠? 네, 그쵸. 15일이 목요일입니까? 4월 15일이 목요일일까요, 그죠? 네네. 목요일이네요. 네네. 네. 목요일이니까 그때 물론 이거를 보실 때가 이 기간이 훨씬 지날 수도 있지만 2021년 4월 15일 날 설명회가 있고 그거는 제가 하죠? 네, 원장님. 네, 제가 직접 하니까 거기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질문하시면은 거기서 바로 이제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제가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나요? 아시아 이제 전략 설명회라고. 아시아 전략. 그러면은 그 대상은 그 아시아 있는 학부모님들만 그게 더 대상이나요? 유리하죠. 더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네.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도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거나 피드백을 주시면은 저희가 만약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니면 미국에서 뭐 사립이나 공립을 다니는 학생들 것도 해달라 하면 저희가 그건 시간을 편성을 또 하겠습니다. 네네. 한번 들어와 주시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4월 15일 이후에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답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에 봬요.